자, 여러분 보게 되시고 반갑습니다. 예. 교재는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요약집 588페이지죠. 요약집 588페이지 펴시고 오늘 등록면에서 해볼 차례인데,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세율만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우리 취득세 세율은 크게 세 개 덩어리죠.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크게 세 개 덩어리인데 표준세율을 암기했습니다. 외우셔야죠, 여러분들. 상삼팔, 무동이 815, 유십20, 원팔, 영삼식입니다. 상속으로 우리가 취득했다 그러면 상, 3, 8입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상삼 2.3이고 농지 이외 부동산을 취득하면 상삼 8 2.8%고요. 상속을 제외한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의 경우는 무독립 8.15입니다.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이고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1호 3.5%죠. 1.5에다 2% 플러스해서 3.5%고 그래서 무독립 8.15. 그 다음에 유상승계 취득이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를 취득했다. 유십, 20. 농지를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유십. 1%에다 2% 플러스해서 3%고 농지 이외 부동산, 뭐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이나 자 농지 이외 부동산 또 1세대 4주택 몇 프로요? 4%라는 거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그래서 1세대가 자, 세 주택까지 취득할 때는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세율 1에서 3% 세율 정받는데 자,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는 자, 일반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정하지 않고 일반 세율 정합니다. 그래서 몇 프로다? 4%라는 거. 그 다음에 원팔 그 전에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우리 세율이요. 주택을 영구인한 세율. 자,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자, 그러면 취득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6억 원 이하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이게 1.01에서 2.99%까지입니다. 실무적으로 취득 가격이 9억 원이면 그 우리가 계산한 식 있죠? 자, 실제 그 취득 당시 가액 여기다가 3분의 2억을 곱하고 여기서 3을 빼고 여기다가 또 100분의 1을 곱해요. 이렇게 해서 원래 구하는 건데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 원래 그 취득가액이 9억 원일 때는 3%인데 다만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공부할 때는 9억 초과할 때 3%니까 자 9억 원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6억 초과 9억 원이다 그러면 1.01에서 2.99%다. 그 다음에 9억 초과하면 몇 프로다? 3% 이렇게 기억하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7억 5천에 취득했다. 자 7억 5천일 때 유상거래로 주택을 몇 프로다? 2%. 이건 외워두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억 초과하면서 가격이 7억 5천보다 작을 때는 1점 몇몇 프로고 그 다음에 7억 5천 넘어서 9억 원 이하다. 그러면 2점 몇몇 프로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다 보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 가격이 7억 5천일 때 유상거래로 주택을 그럼 몇 프로다? 2%. 그래서 요거보다 낮을 때는 1점 몇몇, 요거보다 높으면 2점 몇몇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원시 취득이요. 원팔 2.8%죠. 건축물 신축하거나 재축하거나 매립간 쪽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원8이니까 2.8%고 영삼식에 받고 내려왔죠.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이니까 몇 프로? 2.3%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취득세 우리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건축물 신축, 재축했을 때는 원시축이니까 2.8%인데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를 해요. 그래서 면적이 증가합니다. 그럼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예? 자, 건축물 개수로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다. 증가된 면적 원래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 정해. 그러니까 원팔 몇 프로? 2.8%라는 걸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취득세 우리가 중과세율을 보시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미력적은 정도의 중과세, 대도시내 중과세입니다. 그럴 때 사치성 재산 취득했다. 어떤 세율 적용합니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균세 몇 배? 4배 합한 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그러면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입니다. 근데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회원권은 사치성 재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고급 승용차, 고급 항공기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고급 항공기, 승용차 이런 거 아니고 고급 선박이 사치성 재산입니다.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C값 순액 얼마?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이에요. 그 다음에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다른 세금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고급주택 요건도 우리가 배웠었고요. 고급주택의 가액요건 그러면 자 에스컬레이터 수영장 빼놓고는 다 가액요건과 결합하는데 주택의 취득 당시 C값 순액이 얼마?
6억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별장이나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불명하다. 바닥면이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보고.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나 고급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취득한 날로 또 며칠 내 용도 변경서에 착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중과세 하지 않는다? 60일. 그 다음에 과밀업 적원용 내 중과세에 나왔다. 그러면 취득세는 어떻게 중과세합니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율 몇 배요? 2배 합한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럴 때 과밀업종 내 중과세는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과밀업종 내에서 법인의 본점용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럴 때 본점용이나 주사무소용이지 지점용이나 분사무소용은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또 사업용 부동산 취득해야 되고, 또 사업용 부동산 취득할 때 이때 취득은 떡하니 본점용 주사무소용 빌딩을 짓거나 늘릴 때 중과세하는 거지,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떡하니 짓거나 늘릴 때 인구 집중, 경제 집중 문제 심화되는데, 승계 취득은 기존의 빌딩 주인만 바뀐 거니까 자, 새롭게 인구 이익이 없다 봐서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요, 과밀업종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하면서 일정한 사업용과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 하는데, 이때 산업단지, 유치적, 공업지역은 중과세에서 제외하고, 이때 공장 신증설할 때 공장은 비도시형 공장이지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도시형 내 필수적으로 유치돼야 되는 도시형 공장 제외하고, 또 이때 공장 신설할 때 어느 정도 공장이 신설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건축물 연면적 몇 제곱미터?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 신설될 때 중과세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신설되어봤자 인구 집중, 경기 집중 문제 큰 영향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하지 않고요. 증설의 요건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서 어떤 사업용과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느냐?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또 공장 신증설을 또 5년 내 취득하는 차량, 기계 장비. 그래서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또 차량기 장비 이런 걸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공장 신증설 시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요, 공장의 포괄적 승계 취득이에요. 주인만 바뀌었죠. 또 업종 변경, 하나님만 바뀌었죠. 그러니까 새롭게 임기입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하지 않고,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내로의 이전도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또 근데 다만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 어떻게 한다? 중과세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서울은 인구가 경제력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으니까 서울로 이전 중과세하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공장 신설일로부터 2년 내에 자, 공장 이전하는 이런 경우에도 중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등등이 있었습니다. 또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경과된 후에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근데 그럼 반대적으로 토지건축물 취득 후 5년 내 공장 신증설은 중과세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그 다음에 대도시 내 중과세 봅니다. 우리가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중과세합니까? 표준세율의 3배 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표준세율 곱하기 3배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이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대도시내 중과세 하느냐?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자, 그럴 때 다만 여러분요, 중과 제외 업종이라는 게 있죠. 대도시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기본서 보면 한 44개 정도가 쫙 나와 있는데, 우리가 추려서 몇 가지 외웠습니다. 은행업, 작년 시험에도 등록밀세 나왔었는데,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 간접자본 시설업, 의료업, 할부금융업 이런 것들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이래서 이런 것들은 다 생각해서 중과세 한다고, 자, 등록면허세나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 대도시내 중과세 한다고 나왔는데, 대도시내 중과세 나오면 항상 얘 중과세 하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는 하나도 없고 다 그냥 지방으로 내려버리면 되겠는지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도시내에서 공장 신증설하기 위해서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 시에 이렇게 대도시내 중과세합니다. 또 우리 세율 특례도 배웠습니다. 특례 세율이요.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2%를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 정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식적 취득이라고 해서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 안 했는데 등기등록 공짜로 안 해주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냐? 동네 그래서 동창 친구들 돈 빌려온 동창 친구 얘기해 드렸어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이요.
갔다 오고 왔다 가고 그죠? 형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하나지고 환매 등기를 표현한 매매로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 그다음에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나왔다 그러면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를 취득하거나 고급택 제외하고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이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금세율 뺀특례 세율이고 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취득 또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공유물, 합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나오면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그냥 자기 거 자기가 나눠 가진 거니까 형적 취득 등기 공짜로 하나 지고 이겁니다. 근데 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했다. 가불이 공유하는 부동산 50%씩이었는데 갑 60을 40% 분할했다. 그러면 종전 지분보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표준세율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요.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요. 동일대진에서 몇 메타 옮겼어요. 목조 조립식 건축물 소유자 변동 없고 형적 취득. 근데 표준세율은 고쳐야 되니까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 그래서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도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왜 거의 호응 안 하는 분위기고 거의 구경하는 분위기로 점점 올라가는데 꼭 기억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했습니다. 1억이었는데 1억 2천이 됐다. 초과한 부분은 어떻게? 표준세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취득도 역시 내 거 내가 찾아간 거니까 형적 취득. 등기는 남편이 내면으로 공짜로 안 해주니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도 표준세율에서 중과금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요. 2%. 중과금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요거는 옛날 취득세는 과세했는데 2%로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건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이에요? 간주취득이요. 4가지.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 면적 증가 제외하고 또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또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이때 증가한 가액에다가 과세 흡수로 해가지고 어떤 세율?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그래서 간주취득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하고 또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이요. 이렇게 해서 간주취득의 경우 4가지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 취득했을 때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또 임시건축물인데 살성산 제외하고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 뭐하고? 비과세. 1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딱 기억하면 바꾸는 데 지장이 없다고 그랬고요. 오늘 요약집 588페이지 제2장 등록면허세인데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지난 우리가 3, 4월 과정에서는 제가 너에게라는 시와타도요 할머니 시 한 편을 읊어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담쟁이라는 시 한 편 한번 보세요. 담쟁이라는 시인데요. 제목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얻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여러분들이요,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씩 합격의 그 담을 넘으셔야죠, 여러분들. 그 길로 절망의 끝을 잡고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588페이지 보시면 등록면허세 보겠습니다. 거기에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고기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봅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참, 목 운동부터. 반대로 돌리시고, 그 다음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여러분들, 어깨도 돌리시고. 자, 보시면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있잖아요. 등록면허세는 시험 문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뭐 좋은 거예요. 올해 시험에서 등록면허세 두 문제 나오면. 왜냐하면 등록면허세는 공부할 양도 많지 않고 문제가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 나오면 여러분한테 좋은 거고 또 뭐 한 번은 또 최근에 또 한 번은 또 한 문제도 안 나온 적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주로 한두 문제가 출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요. 성격이 특징이 이게 이제 다른 세금과 다르죠.
다른 세금들은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 원칙 적용되기 때문에 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등록면허세, 자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또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해야죠. 그래서 과표 어떻게 결정되고 또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자, 이 과세표준과 세율이요. 등록면허세가 두 문제 나올 때 한 문제는 종합 문제로 골고루 섞어서 나오고 또 한 문제는 과세표준과 세율 부분에서 주로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요. 세금 계산했으면 돼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갈 것이냐. 자, 다른 세금보다 더 이 등록면허세는 특이하게 납세지에 관한 지문이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도 그렇고 뭐 또 그 전에는 또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정답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납세지가 항상 잘 나오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그 관련한 얘기들, 어떤 경우에 또 등록면허세 비과세 되는지, 또 항상 등록면허세는 취득세랑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점 다른 점을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문제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지선다 5개 지문 속에서 취득세 지문 한 서너 개 깔아놓고 등록면허세 지문 한두 개 집어넣고 또 묶어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정답은 취득세라고 나오면 지문은 제끼고 일단은 등록면허세 지문에서 일단 정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묶어서 오지선다로 나올 때는 등록면허세에서 일단 정답 찾으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애들 등록면허세는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 이렇게 예상하시고요. 자, 588페이지 요약집 봅니다. 등록면허세 개요입니다. 자, 요약집을 보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특징이요. 등록면허세는 과세 주체는 우리가 도구입니다. 그래서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 시군이 아니고, 그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라 그 구가, 속해 있는 구가 과세주체입니다. 도구고,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되니까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행위세입니다. 등기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이 취득세랑 똑같네요. 특징이 물세입니다. 그래서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역시 자 합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수수입니다. 그래서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 줄 때 공짜로 안 해준다. 그래서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이런 규정이 없고 등록면허세 오히려 최저한세 규정이 있어가지고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기 6,000원 미만이다. 얼마요? 6,000원 받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계산했더니 만약에 4,800원 계산됐다.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시험에서 등록면허세 세기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6,000원 미만이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등록면허세요. 동그라미 4번입니다. 589페이지 종가세, 종량세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또 정율세율과 정액세율이 다 적용되죠. 등록면허세는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할 때는 건당 6,000원, 건수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 6,000원, 금액이 세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 다 적용됩니다. 등록면허세 형식주의 과세하죠. 이게 다른 세금과 다른 특징이죠. 그래서 얘 등록면허세는 자, 등기등록이라는 형식과 줄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등록면허세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냐 안 따져요. 그 명의자가 누구냐? 그 명의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등기등록이 있으면 납세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명의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의 의의를 보면 등록면허세 등록이라는 것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요. 설정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것을 말하고, 자 변경 그러면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같은 것을 말하고, 소멸은 말소 등기를 말하죠. 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한 것을 말하는데 다만 여기 비출이죠.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다의 매출이요. 자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한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봅니다.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등록면허세는 보시면 2010년도까지 우리 기초과정부터 말씀드리기 이거예요. 자,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등기할 때 등록세가 부과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근데 뭐하러 두 번 신고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세무관서에 따라 통합을 시켰습니다. 종전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과 그 외의 상으로 나눠서요.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요. 예? 건물 신축했다 보존 등기,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이전 받을 때 이전 등기. 이렇게 소유권에 관한 이런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같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죠. 그래서 취득세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현재 취득세를 내면 취득세 일반적으로 4% 내죠. 내면 옛날에 취득세 비용 2%, 등기할 때 2%, 합쳐서 4%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내면 여기에 등기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등록세는 없어졌습니다. 등록세는 없어지고 종전에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기 등록 내용은 취득세로 갔으니까 여기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어떻게 한다? 등록면허세 등록에서 제외하되 취득세로 갔으니까. 근데 그 외상이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또 소멸과 관련한 요 사항은 자, 면허세가 있었죠? 2010년도까지 면허세하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 그 외상과 면허세를 통합을 시켜가지고 2011년도부터 우리가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등록 면허세는 이렇게 나눠지죠.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하고 그 다음에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로 나눠지는데 이 면허부는 우리 시험과 관계없다고 그랬습니다. 종전 면허세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고 제가 등록 면허세 그러면 우리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이걸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록세 일부가 온 이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 내용은 자 우리가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 내용에 이 등록 면허세 등록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는데요. 자, 근데 다만 자, 예외적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 제외하되 밑줄 다만 다음 회원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밑줄이에요. 그래서 등록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원래 29회 시험 전에 두 가지 있었다가 29회 시험 전에 그 해에 3번과 4번이 추가가 됐죠. 개정이 돼서. 그래서 오지선다 문제에서 4개가 됐으니까 시험 문제 내기 딱 좋다. 그래서 제가 요 4가지를 깔아놓고 자 다음 중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4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4가지를 깔아놓고 5번에 자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을 해가지고 문제를 계속 출제했는데 자 실전에서 29회 시험 때 요거 등록면허세 과세되지 않는 거라서 4가지 깔아놓고 5번에 또 역시 정답이 있었습니다. 5번 지문은 제가 출제했던 계속 강조했던 것과 다른 내용으로 나왔지만 어떻든 간에 5번에 정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요. 자 어떤 것들이냐 광업권 및 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은요. 우리가 강업권이나 어업권은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자,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하거든요. 그러면 취득세 원시 취득할 때 면제예요? 처음에. 자, 그러면 취득세는 면제지만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뭐가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부과됩니다. 2번이요.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상 물건에 차, 기, 항, 선에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등록은 요거 취득세 자, 요거 등록면허세가 과세됩니다. 이런 때는 3번 보시면요. 지방세 기본법정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했다. 그러면 더 이상 취득세는 부과할 수 없는데 등록은 공짜로 안 해주니까 등록면허세 부과됩니다. 또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경우요. 자,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데 등록은 공짜로 해줄 수 없으니까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4가지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4가지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되는 것을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이요. 자, 이게 이제 등록면허세가 다른 세금과 다른 특징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이 없으면 등록면허세는 압세무가 없고 등기 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명의자에 부과합니다. 얘가 실권리자 여부, 합법성, 정당성 상관없이 내용적으로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 등록이 되면 등록면허세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써요. 우리가 어떤 걸 했었냐면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했는데 을 명의로 등기도 되고 그 전에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하고 자 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얘네들 사이에 계약에 무효 취소 요건이 있어서 의뢰 등기가 말소되고 의뢰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이렇게 환원하는 이런 경우에 이미 을이 납부한 등록면허세 요거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준다 그랬잖아요. 한식뷔페 얘기해 드렸었는데 그죠? 제가
한식 뷔페 가가지고 단골 한식 뷔페 가가지고 밥 먹는데 사장님이 오곡밥이라고 그러길래 아 그러세요? 그래서 오곡밥을 맛있게 먹고서 한 3분의 1 남았는데 제가 진짜 오곡밥인지 막 세봤죠. 아무리 세봐도 오곡밥이 아니라 사곡밥이네. 아 진짜 사장님, 아 이제 사기를 치시고 말이야. 오곡밥이라고 하더니 사곡밥이라잖아요. 사곡밥이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빨리 저기 돈 아까 낸 거 줘요. 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계약에 무효 취소연이 있어도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등록되면 등록면허세, 이민 합반 등록면허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고 형식주의 명시하세요. 자 그다음에 납세무자 및 과세표준입니다. 이번 테마는 여러분이 별표실 큼지막하게 2개 합니다. 등록면허세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요. 재산권 그 밖의 권리에 자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요.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미출입니다.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그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지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지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등기 권리자이다. 그럼 X예요.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므로 과세상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 과세합니다. 등기 등록이 없으면 납세무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무슨 설정 등기 또 그 다음에 말소 등기 납세무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거기를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묶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묶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설정 등기나 말소 등기 납세무자예요. 자 여러분이 딱 이걸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무슨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권자요, 권자. 예?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자,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자,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자 이렇게 권자입니다. 근데 그 등기를 말소한다? 그러면 말소 등기 납세무자는 누구냐? 자, 그 등기 설정자입니다. 그 등기 설정자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옆에다 묶어서 써놓습니다. 설정 등기 권자. 어려울 거 없네요, 여러분들.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설정 등기니까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는 채무자다, 채권자다? 채권자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채무자이다.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고 저당권자고 권자가 누구다? 채권자다. 그 다음에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는 설정 등기니까 역시 임차권자예요. 임차권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자, 임차권자니까 임차인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이것까지도 연결해서 알아두시고요. 지상권 설정 등기다. 설정 등기니까 누구예요? 권자. 지상권자는 자, 토지 소유자다. 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다. 자, 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 지상 위에 권리를 갖는 게 지상권이니까 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가 지상권자입니다. 그래서 납세무자가 되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자고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설정 등기니까 논 뜨시고 지역권자입니다. 그럴 때 이 지역권자는 승역지 소유자다, 유역지 소유자다. 예? 요역지 소유자입니다. 승역지 소유자로 바꾸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각종의 무슨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말소 등기는 설정자. 그 등기 설정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설정 등기는 누구다? 권자. 말소 등기는 설정자.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59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590페이지. 볼륨을 이따가 좀 요걸 좀 더 높여야 되겠네. 예. 자. 한번 보시면 2번입니다. 부동산 가액에 따른 과세표준이요.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을 어떤 거로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부동산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부동산 가액은 누가 결정하느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을 누가 결정해요? 납세무자가 결정합니다. 그럴 때 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취득세도 자, 납세무자가 과표 결정하고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차이점.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가 부동산 가액을 결정하는데 원칙적으로 자, 등록 당시 뭐요?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줄이죠, 여러분들. 등록 당시. 바꾸면 뻔하지 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액에 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에 의한다. X입니다. 등록면허세 뭐라고요?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예외적으로 시가편액이 과표로 결정되는데 납세문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미달하게 적게 신고됐다. 지자장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편액으로. 그 다음에 특례요.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 취득의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했어요? 국수공판법부의 경우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국수공판법부. 그 전에 잠깐만 여기 자, 등록면허세 하나 한 가지. 자, 요 마저 보고 그러면 아까 한 가지 조금 보고 올 게 있었는데 지나온 게 있네요. 요거 마저 보고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하여튼 객관적 취득의 경우인데 그 객관적 취득 그 옆에다가 써놓으셔야죠. 객관적 취득에다가 여기 뭐라고 써놔요, 여러분들이? 국수공판법부 요걸 좀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서 입증되거나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포함하고 제외하고 법인장부로 입증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에 취해서 검증받은 취득이요. 했잖아요. 취득세가 똑같아요.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 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합니다. 시가편액에 관계없이요. 그래서 그 객관적 취득 옆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국수공판법부 요 내용을 좀 써놓습니다, 여러분들 써놓으시고. 자, 근데 다만 또 요약식 계속 봅니다.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변경된 가액 몇 줄이고 가로도 계속 몇 줄입니다.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등기등록 일련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자, 쭉 몇 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 당시가 요 내용이 어떤 건지 보시면 취득하고 등록할 때까지 시간적 갭이 있다고 할게요. 취득 당시는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는 1억 2천이 됐습니다. 자산 재평가를 해서. 또는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등록 당시에는 9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액은 얼마로 합니까? 1억으로 해요? 1억 2천으로 해요? 네, 그렇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 등록 당시 요 변경된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액으로 합니다. 근데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등기등록일련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경우에 있어서 등록 당시, 취득 후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되면 뭘 과세표준한다? 변경된 가액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무신고 및 허위 신고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요건 똑같아요. 취득세하고 똑같이 이런 경우에 이 무신고하거나 즉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됐어요. 납세문자 무신고에서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했어요. 자, 그랬는데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에서 조사를 제대로 해봤더니 또는 관할 세무상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해서 비춰봤더니 그 확인된 금액보다 얘네들을 자, 이것으로 해가지고 결정했던 그 세금을 부과고지 했던 이 가격하고 비교해봤더니 이 확인된 금액보다 이런 금액들이 더 적어요. 그러면 뭘 과세표준한다고요? 이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한다는 거. 부족액만큼 추징하고 가산세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확인된 금액보다 적으면 이런 것들이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바꾼다 시험에서 똑같습니다. 자, 시가표준액이나 사실상 취득가 연부금액이 이런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이 시가표준액이나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한다. 이게 바꾸겠죠? 아니고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한다. 이 포인트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요. 거기 박스 안에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하는 등록글에서 부동산 가액을 등록면허세는 어떤 걸 과세표준하느냐가 중요한데 세금 계산할 때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것들이 있는데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했어요? 소, 가, 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그래서 머리글자에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잖아요. 소, 가, 지 없는 애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부동산 가액으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가등기는 보세요. 다만 이 가등기는 자,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다만 가등기는 자,
또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고 또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나 담보 가등기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근데 우리 세법에서 이걸 구별해서 뭐 이렇게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가등기 나오면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된다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하여튼 요거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소가지 없는 애들 뭘 과세 표준한다? 부동산 가액 요거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양가로 4번 있잖아요. 양가로 4번 법인이 아닌 자가, 요건 어떤 거냐면 취득세에 나왔던 거랑 똑같아요. 취득세에서 나왔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전에 잠깐만요. 그 전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비교 잠깐 한번, 과세 표준 비교 다시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표를 좀 보세요. 요약집 없지만 표를 한번 봅니다. 과세 표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데 원칙적으로 둘 다요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납세무자가.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뭐라고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둘 다요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편에 미달하게 신고되면 지자체장이 과표 시가편에 결정하는 거 똑같아요.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게 똑같아요. 다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할 때 취득 후에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다. 뭘 과세 표준한다? 변경된 가액. 이런 게 차이점입니다. 왜냐?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요 개인이라고 그랬죠? 예, 건축물 건축하거나 대손하여 취득할 때, 자, 취득가액 결정 몇 프로요? 90%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면, 그러면 원래 시가표준액이나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래서 어떤 금액들이 법인장부로 90% 넘게 증명되는 금액, 또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등등을, 또 자, 국립주택 채권 같은 것에 대한 채권 매각자성 같은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포인트는 이거라고 그랬죠? 법인장부로 몇 프로 넘게 입증될 때? 90% 넘게 입증될 때. 그래서 취득세랑 똑같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그건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90% 기억하면 되고, 591페이지입니다. 3번 채권 금액에 의한 과세 표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을 어떤 거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다 밑줄 그어놓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하나하나 알아줘야 되는데, 밑줄이요.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또 가등기입니다.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같은.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못 받을 때 하는 것들이잖아요.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봐 저당권 설정하고, 안 되면 경매 신청하고,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하잖아요. 자,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같은 것도 그렇고. 자, 이렇게 해서 꼭 알아두시고,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꿔서 나왔냐. 가압류 등기 시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한다. X입니다. 왜 틀렸어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동산 가액으로 바꿔서 놨어요. 자, 등록면허세에서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 것은 어떤 게 그렇다고요? 소, 가, 지 없는 애들입니다.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이요. 그런 거지.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자, 얘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제가 가압류 등기하고 가처분 등기는 우리가 구별의 실익이 없어요. 세법에서는 그냥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는 할 때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 채권 금액이다만 아시면 되는데요. 근데 제가 법률 상식도 알려드리고 그랬었어요. 뭐냐면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싸우다가 이혼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코디를 받아가지고 냉철하게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 남편 명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재산 처분지 가처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혼 통보할 때는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건장한 사람들을 대동한 상태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이혼에 헤어져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만 한다는 이런 논리를 몇 시간이고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야지 제대로 챙겨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자, 요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뭘 꼭 기억하냐?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 뭘 과세 표준한다? 채권 금액입니다. 자, 부동산 가액 그러면 그럴듯하지만 아니에요.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를 봅니다.
채권 금액에 의해서 과세표준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한다는데, 요건 제가 그랬어요. 시험에서 이것은 바꿔서 뭐 내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바꿔서 나오기보다는 나와도 그냥 옳은 지문으로 그냥 나올 거다 그랬는데, 작년에 이게 나왔었잖아요. 지문에 장식용으로 그냥 나왔어요. 그냥 정답 지문 아니고. 그래서 요거 자, 그 예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 예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 예를 적어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적어 놓으면 근저당권이요.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이 없잖아요. 근데 근저당권 우리가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뭐로 하냐면, 자, 얘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지만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이 있는데, 그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이 뭐라고 그랬어요? 채권 최고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자,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 한번 이해하고 그냥 눈에 익혀 두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작년에 지문에 옳은 지문으로 그냥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건수위하는 과세표준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이 건수위하는 과세표준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요약집을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밑줄입니다. 자, 그래서 말소등기, 각종의 말소등기나 각종의 말소등기, 또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 등기, 자, 그 다음에 표시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요.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토지 합병 합필 등기는 뭘 과세표준한다? 건수요. 매 한 건을 밑줄입니다. 하나하나 다 체크하시고, 얘도 하이라이트 표시된 거 매 한 건을 과세표준해서 등록면허세 부과합니다. 그래서 건당 6,000원에 세율이 적용되니까, 일정한 금액이 서로 적용되니까 정액 세율이 적용되는 거고요. 자, 밑줄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봅니다. 같은 채권을 담보로 해서요,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여기 쭉 밑줄입니다. 뭘 과세표준한다? 역시 건수요. 그래서 건수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이렇게 말소 등기, 변경 등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담보물 추가 등기 같은 것도 뭘 과세표준한다? 건당, 건수를 과세표준합니다.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가 어떤 거냐? 자, 이런 거예요. 담보물 추가 등기. 은행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리는데 이 부동산 가액이 1억 원짜리예요. 그래서 1억 원짜리인데 우리 돈을 얼마를 빌렸냐면 5천만 원이요. 그래서 5천만 원이 이제 채권 금액입니다. 자, 그랬을 때 채권 금액이고, 그러면 근데 나중에 이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1억 원짜리 부동산 갖고는 5천만 원을 담보할 수 없대요. 자, 그래서 담보물 추가를 요구합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담보물을 추가할 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미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는 부동산 가액 1억 원을 과세표준해서 처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가 부과됐어요. 아니면 채권 금액 5천만 원을 과세표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가 계산됐어요. 예?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뭐로 계산한다고 했어요 아까? 채권 금액이요. 5천만 원으로. 근데 담보물 추가할 때 또 5천만 원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하면 이중과세 되니까, 이렇게 담보물 추가할 때는 뭐로 한다고요? 건당, 건수로. 건당 6천 원 받고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건수, 건당, 건수로 합니다. 건수로. 자, 그래서 담보물 추가 등기는 건수를 과세표준한다. 이렇게 해서 딱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건수가 과세표준되는 것들, 각종의 말소 등기에 또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또 담보물 추가 등기, 이런 것들 뭘 과세표준한다? 건당, 건수로 한다. 꼭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는 과세표를 어떤 거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세율을 3번 세율은 별표시 3개 하시고요. 세율 별표시 3개 하시고, 요거 보기 전에 있죠? 세율 본격적으로 볼 건데, 보기 전에 잠깐요. 아까 제가 한 가지 납세의무자에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에서 한 가지 좀 보고 올 게 있어요. 어떤 걸 보고 오려고 하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요거 보고 좀 이제 쉴 건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에서,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에서 이 대위등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 누가 되느냐? 요약집에는 없는데, 잡다한 거라 요약집에서는 뺐는데, 이 판례와 자, 우리가 지방세법 기본 통칙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요, 지문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가 누가 되냐 그러면 딴 거 없어요. 그 등기 등록을 받는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방세 체납으로 그 소유권을 국가지자체 명의로 이전한 경우에 이미 그 물건에 전세권이나 가등기, 압류등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대의적 등기와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 보존 등 일체 채권자 대의적 등기에 대해서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 소유자가
등록명세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물로 비과세한다면 틀려요. 소유자가 등록명세 납세의무자인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 있잖아요. 국가나 지자체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체납자예요. 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국가나 지자체가 이걸 압류해서 가져오려고 해요. 소유권 이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부동산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말소한 다음에 가져와야 되는데 체납자가 이거 말소에 협조를 안 해주겠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등이 이 체납자를 대위해서 이런 것들을 말소하는 대위적 등기에 대해서는요. 대위적 등기에 대해서는 누가 등록명세 납세의무자나요? 여러분 말소 등기는 누구예요? 말소 등기는 누가 납세의무자라고 배웠어요? 설정자. 자, 여기서 말소 등기 설정자가 납세의무자예요. 그러니까 자,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였어요? 이 부동산 소유자, 갑, 체납자, 갑, 얘 소유자가 설정 등기 납세의무자가 되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등이 체납자를 대위해서 하는 이런 대위적 등기에 대해서는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물로 비과세한다면 틀리고 누가 납세의무자냐? 소유자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대위적 등기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봅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 촉탁에 의하여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된 경우에 등록면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그 보존 등기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겠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보세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 어떤 건축물을 신축했어요. 건물을 신축했는데 얘가 지금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고요. 근데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채권자들이 달라붙어서 가져갈까 봐. 그래서 채권자가 있는데 채권자 어른요. 얘가 이것을 팔아버릴까 봐요. 등기하지 않고 팔아올까 봐. 자, 법원에다가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공시법 시간에 배운 거예요. 가압류를 신청하면 공시법이나 민법에 배운 건데 자, 법원에서는 등기관한테 이 가압류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가압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얘는 아직 호적에도 안 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보존 등기 명의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 갑명의 등기가 이루어지고 등록면허세를 미납부에 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됩니까? 이 보존 등기 명의자 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한번 봅니다. 한 번씩 이해하면서 눈에 켜두시고요. 3번 봅니다. 국가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여 공공용지에 편입하기 위해서 행하는 분필 등기나 공유물 분할 등기는 자 보세요. 이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용지에 편입하기 위해서 이 사업하기 위해서 편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이 등기는 이런 등기는 국가 지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비과세합니다. 이렇게 해서 1번, 2번과 또 3번 요거 비교해서 눈에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해서 공공용지 편입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등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잖아요. 그래서 비과세한다는 거. 요것과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됐고 591페이지 3번 등록면허세 세율 있죠?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그리고 잠깐 그 대출 그러니까 잠깐 제가 대출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데 요번에 정부 우리 대책이 그저께 있었죠? 저 수요일 날 있었잖아요. 정부 부동산 대책 요번에 나온 것은 여러분요. 6월 17일 대책 요거 나온 것은 대책 나온 거는 우리 시험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세법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은 국회 입법, 정부에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국회 입법을 거쳐야 되는데 아직 이제 그런 것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또 작년에 11월 16일 날 법 개정하겠다고 한 것들이 지난번에 통과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개 내년도에 시행될 가능성들이 다 법이 나중에 이제 통과가 되면 제정이 되면 국회를 또 통과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게 시행 시기는 대개 내년부터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이번 시험과는 특별히 관계가 없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 부동산 안정화 대책 요거는 시험과 하여튼 우리 시험과 관계없고 만약에 또 시행령 같은 것들이 만약 중간에 또 개정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반드시 그 개정 내용을 또 강의를 하고 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쓰지 마시고 아셨죠 여러분? 자, 다음 우리 잠깐 쉬었다가 591페이지 세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